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유방암과 전이성 위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약품 투주뉴에 대해 유럽 품목 허가 승인을 권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세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기본 얼개를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인 요건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저PBR 관련주 오름세 보였습니다. 그중 우리 금융지주는 호실적까지 내놓으면서 더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원 사태로 쿠팡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지원으로 흔들리면서 쿠팡을 비롯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선호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28.7% 늘어나며 컨센서스를 41.1%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3사 모두 흑자 전환을 한 데 성공해서 첫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HD그룹 3사 모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고 화답을 받은 조선 관련주 피크아웃 우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주가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넘어 텐베거의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섹터는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대장주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호실적을 내놓은 것이 상승 모멘텀이 됐고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유럽 허가 소식까지 같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과 조선기자재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조되는 티몬과 위메프 셧다운 우려로 인해서 어제는 네이버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쿠팡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는 거 아시죠? 채팅창에 댓글 달아주시면서 소통하는 방송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첫 출연이니만큼 많은 선물 기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전문가님들 중에서도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나도투자연구소의 수석 투자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방향타 현성찬입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전문가님들 사이에선 진짜 입소문도 많이 나고 유명하다 하시지만 오늘 첫 출연이기도 하고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그 뒤에 보시면 혹시 이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13번째 연준 이 원장이시고 엘린 그린스펀이라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신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여러분 글을 읽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글을 읽지 못하면 좀 생활이 불편하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금융을 모르면 생존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보시죠, 한번. 자,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2022년 기준하면은 마이너스 35%, 서학개미, 그리고 동학개미는 마이너스 25%. 특이한 점은 서학개미가 더 성적이 안 좋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기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피해액이 무려 5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100억, 200억 그래도 상당히 큰 사건이다 막 그런데 보통 금융 쪽으로 가면은 몇 조가 사실 우습거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피해액이 무려 5조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금융 피해는 한번 당하시면 원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모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존이 어려워진다 하는 부분들은 아마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주로 근무한 데가 압구정동 그리고 도곡동 그래서 속칭 우리나라의 상위 1% 혹은 0.1%의 그런 자산가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20년 동안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0.1% 그런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왔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99%의 대중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은퇴를 하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더욱더 그런 금융에 대해서 많이 절실한 분들 99%를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첫 방송인데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 제가 보답을 하고자 비법 PDF 보시면 이게 사실 5페이지, 6페이지 그런 게 아니고요. 무려 거의 100페이지에 육박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법 그리고 지식이나 경험을 갖다가 여기 잘 담았으니까 모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사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을 갖다가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HLB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이 시점에 처음에 매수를 하고 제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과 한 2달 뒤에 이 종목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13만 원을 갖다 육박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포착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도를 갖다가 한 게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식에는 여러분들도 일종의 그런 법칙이나 그런 게 있다는 걸 갖다가 잘 아실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가져와서 선물로 드리고 하는 그 비법에도 그렇게 원칙이 있고 타점을 잡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수익률이 지금 2개월 만에 100%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106%.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지금은 이제 이 주식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심은 가는 그런 주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사실 요즘 우리 시장 대응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난 무려 20년 동안 0.1%를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99%를 위해 상한가 로켓 배송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안전한 대형주로 단 2달 만에 무려 100%의 수익률 내신 거 방금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하셨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잔고 상위 0.1%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전문가님. 네. 네, 전문가님의 주 특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을 읽는 눈이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슈가 매일매일 새롭게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눈여겨보시는 이슈가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요즘 사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거의
구사일생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시장에서 점유율 이 대선을 갖다 이길 확률이 한 70%까지 70%까지 이렇게 상승을 갖다 했다가 지금 또 이제 막강한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또 주도권을 잡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을 여기 한번 보시면 미국의 샘 스토벌이라는 그런 투자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투자 전략가가 그 미국 대선과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연구 결과를 갖다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려 이게 적중률이 100%예요. 적중률 100%.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제 빨간 선으로 바뀌는 게 결국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그리고 검은 수익률은 이제 플러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이나 사실 미국의 대부분의 정치나 그런 부분들이 경제 위주로 흘러가는 거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결국은 대선에 어떤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누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률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지금 벌써 약세잖아요. 여기서 지금 흥미로운 점은 이 기간이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벌써 지금 시장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흥미로운 이 결과에 따르면 어쨌건 이 3개월,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3개월을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이 그 기간 동안에 빠지고 그리고 정권이 안 바뀌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아무튼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투자 전략을 갖다가 세울 때에도 많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네, 미국 대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죠. 매우 디테일하게 견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명이 또 상한가,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상한가를 넘어서서 텐베거를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더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곧 공개해드릴 5가지 종목은 오늘 장중에 포착이 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2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에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의 장중 포착주 5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만나본 장중 포착주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부터 네오위즈까지 오늘 장중 포착해주신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포착주 5개 중 3개는 개인 관련주고요. 하나는 제약바이오, 또 다른 하나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네요. 오늘 포착 종목 중 데브시스터즈가 가장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이 5개 종목 중 어떤 종목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사실 로켓 배송의 첫 출연이신 만큼 히든 종목을 1개가 아니고 무려 2개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목부터 비법까지 모조리 다 퍼주신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비법 자료까지 꼼꼼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중 포착주 5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5개 종목들 중에서 다음 장에 알아봐야 되는 종목이 2개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다음 장에도 알아봐야 하는 장중 포착주 2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되던 알테오젠. 예, 여러분 알테오젠 관심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돼도 사실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알테오젠은 제가 이제 과거부터 알테오젠이 몇만 원대부터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전히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경에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을 만들면 사실 그 모멘텀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베타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지금 알테오젠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2025년 내년이
지금 예정돼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오히려 더 빵빵합니다. 예. 키트로다 이제 피하 주사 제형 그 승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DC도 이제 이 피하 주사 제형 임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출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가 다 이제 알테오젠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종목은 10만 원 이하 때부터 계속 이제 많은 분들께 제가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은 많은 분들이 이익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손실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제가 이제 이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하다. 나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종목이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정말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 공부방에서 계속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함께 하시면서 제가 수시로 거의 매일 아침 이 종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가 타점이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가 이제 이익 실현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전략은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그런 부분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아시다시피 알테오젠은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상승을 해왔어요. 이제 지금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ADC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해서 기술 수출이 이제 3분기에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도 제가 계속 이때부터 과거부터 해서 계속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도 여전히 지금 내가 좀 단기 매수나 혹은 이제 조금 신규로 한번 해보려고 고려를 했을 때 좀 언제쯤 발을 담그면 될까?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매수가를 갖다가 1차하고 2차하고 나눈 점은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들어가시기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갖다가 지금 두 번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목표가는 한 45만 원 정도 그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아마 이제 제주반도체에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생각에 15,000원 이하라면 그러면 한 번 정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의 그런 대장주로서 과거에 많은 그런 각광을 받은 주식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제가 이 주식은 사실 1월 달에 전액 다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지금 정도면은 한번 좀 고가가 38,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 정도면은 이제 라운드 피겨로도 그렇고 한번 이 주식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사실 집권할 가능성이 여전히 많다고 보는데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해리스가 또 이제 뭐 흑인, 유색인종 뭐 그리고 여성 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그 백인의 비중이 거의 70% 육박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예요. 트럼프 초창기엔 좋았는데 2018년, 19년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났죠. 근데 사실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빠졌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사실 미국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2018년, 19년 이 급락장을 갖다가 이긴 업종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게임 업종입니다. 물론 바이오도 좋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셀트론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해서 좀 무리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게임주 중에서 몇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넥스게임,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네오위즈 이 세 종목을 갖다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저하고 함께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여러분들이 좀 더 포인트 있게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까지 눈여겨봐야 할 종목으로 알테오젠 그리고 제주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전문가님께서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중까지 꼼꼼하게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시장의 방향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오로지 상승 방향으로만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뚜렷한 방향성 사실 없이 갈피를 전혀 잡지 못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데 네. 나만의 계좌만은 플러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비법 강의가 있고 또 알게 된다면 다들 뒷걸음칠 때 나 혼자 뚜벅뚜벅 앞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렇습니까? 네. 네. 이거 한번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여러분들께서 뭐 비법이다 그래서 많이 좀 내가 좀 당했다 하는 분들이 있으실 때 사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자료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제가 확률적으로 정리를 갖다 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앵커님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재채기와 사랑, 그렇죠. 실적이요. 실적이요? 네. 예, 거의 비슷합니다. 예. 가난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채기하고 사랑이에요. 예. 아마 사랑의 초기는 감추기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재채기는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시는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해안이 있어가지고 텐베거가 될 기업을 갖다가 갑자기 팍 찍을 수 있을까요? 혹시 텐베거가 되는 종목에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거의 지금 한 20년 동안 그렇게 좀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쓸데없이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HLB 지금 주가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보시면 뭐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중요한 점은 그거죠. 많은 분들이 HLB가 좋대. 그럼 언제입니까? 대부분 다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가가 초기에 어떤 특징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런 거를 포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차트에서 여기가 이제 기관 수급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 그리고 이제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런 시점이 있어요. 이렇게 탁 튀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 수급이 확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확 들어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또 빵 터졌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을 갖다 매수를 한 거는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고 한번 상승을 했다가 이때는 설마 긴가민가해서 이제 못 들어갔지만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거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텐베거 비법의 공식에 이게 정확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수페타시스 지금은 좀 주가가 내려왔지만 되게 핫했던 그런 주식이죠. 네, 인텔과도 거래를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하고도 거래를 하고 아주 엄청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기업은 텐베거 비법으로 텐베거 공식에 의하면 어디가 이 종목을 갖다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언가 거래가 빵 터졌을 때 이런 시점이겠죠, 그렇죠? 이런 시점, 이런 시점입니다. 수급이 확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량이 확 실렸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시점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텐베거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대부분 이런 주식들을 갖다 알 때는 이미 2만 원, 2만 5천 원 가가지고 만 원에서 혹은 몇천 원대에서 2배, 3배가 올랐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때 이 주식을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방법이 텐베거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텐베거가 어떤 이 내용인지는 아시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식입니다. 말 그대로 수개월 혹은 뭐 1년 그런 시기에 뭐 작게는 뭐 몇십 프로 혹은 몇 배에서 이제 뭐 10배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주식을 텐베거라고 하는데 텐베거를 갖다 이제 상승 초입에 그렇게 알아채는 그런 공식은 없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차트를 이 그래프를 갖다가 혹시 보신 그런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보니까 가상화폐 하는 분들은 이 차트를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미국의 하이먼 민스키라고 어떻게 보면 이분은 좀
그 락커 같은 그런 머리 스타일을 갖다 갖고 계신 분인데 미국의 경제학자세요. 근데 이분이 하이먼 미스키의 모델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갖다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야 하고 알았을 때는 보통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미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그리고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다라는 것 갖다가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들어서 이제 알게 될 때라는 거죠. 너무 올라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초기 있잖아요. 초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런 주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욕망이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이먼 미스키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26단계라는 거예요. 26단계. 26단계가 이런 식이에요. 그 하이먼 미스키의 이론에 따르면 현명한 투자자는 보통 이런 식의 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의.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기간이 6개월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혹은 그 이상이 될지 혹은 실패할지 이렇게 밑으로 나고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제일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찾기에는 좀 어렵죠. 예. 완전히 뭐 경제적으로 해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륙 부분. 바닥에서 몇 년 만에 그런 모든 침묵을 깨고 주가가 처음에 팍 튀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냐 하면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이먼 미스키라는 그런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가 투자 횟수도 빠르고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기간 대비 수익률은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죠. 그렇죠? 예, 그런 투자 시점. 이 부분을 갖다가 이륙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이륙 시점에서 하이먼 미스키의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예. 팔로우업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수급이죠, 그렇죠? 수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가 급격하게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완만하게 천천히 유입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는 우리가 보기에 기관 투자자는 뭐 투신, 연기금 그런 데지만 외국인도 사실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메릴린치나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나 그런 데들이 다 기관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이 아닌 외국인 기관 투자자. 이제 이쪽에서 급격하게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관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유입되는 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일반적인 거래량은 아닙니다. 완전히 폭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비법책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에요. 아시다시피 기업이 좋아지는 게 여러분들 상당 많은 분들도 이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 기업이 좋아질 때는 몇 가지 징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뭐 매출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이익이 좋아진다거나 매출은 정체대로 갑자기 이익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징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무언가 재무제표가 제가 이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풀어드릴 텐데, 계속 풀 텐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차트를. 이게 차트에서 또 꽤 많은 기업들이 낙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네 개를 다 충족을 해야지 비로소 텐베거의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런 종목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직관적으로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런 종목을 찾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그렇지 하루에 10분을 뭔가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 혼자 하면 좀 지루하니까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또 함께 해야지 더 멀리 가고 더 재밌게 갈 수 있어요. 제가 하루 10분 여러분들께 텐베거를 찾는 법 그런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뭐 에코프로 3,700%, 뭐 하이닉스로 해가지고 4,400만 원으로 11억을 벌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어떤 법칙이나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들 이제 공감을 하시잖아요. 근데 다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이런 주식들을 이런 시점에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너무 빠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두시면 이 비법을 갖다 알고 나시면 그다음부터 아마 인생을 사시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서 템베거 종목으로 10배 수익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쁘다 바빠 현대사에 너무나도 힘든데요. 딱 10분만 투자해도 된다라는 점에서 정말 쉽게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해야 쉽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첫 출연이다 보니까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히든 종목을 2개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자료집으로 준비해 있거든요. 하단 참고하셔서 이 자료집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템버거 종목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하루에도 진짜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리포트마다도 사실 견해, 뭐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또 기준을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그 기준이나 안목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걸까요? 혹시 그런 기법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지금 보시면 매일 막 네이버 뉴스에 보시면은 리포트가 막 수백 개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애널리스트가 한 1,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1,000명이 1년에 한 7만 개 정도의 리포트를 갖다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뭐 꽤나 많은 그런 리포트를 갖다 발간을 하고 하루에 이제 한 200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진짜일까요? 그 중에 뭐가 진짜고 내가 뭐에 투자해야지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가 거르면 어떤 원칙을 갖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게 지금 6월 26일이에요. 6월 26일. 6월 26일 날 이제 네이버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니까 이렇게 많은 리포트에 대한 뉴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뭘 사야 되지? 라고 하는 것 갖다가 많은 이제 고민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대 샀는데 막 물리고 막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리포트 분석법,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라고 그러죠. 이제 오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리포트 분석법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작게 보이실 텐데 동국제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날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뭐 보시면은 뭐 10장을 넘어가고 뒤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날 어떻게 됐냐 하면 동국제약을 이제 상상인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갖다가 이제 대폭 좀 상향을 했어요. 상향을 했는데 이 당시 가격 대비해서는 꽤 매력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이제 한 17,000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8,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갖다가 쭉 설명을 갖다가 하면서 이 주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 당일날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주식이 당일에 이제 14%까지 그렇게 상승을 하고 종가 기준에서는 이제 11%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뭐 20년 동안 근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 동료들 중에도 제 동기들 중에도 지금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갔다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정말로 퇴근도 늦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리포트를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직원처럼 두고 그리고 그 직원들의 리포트를 보고 여기서 야 뭐가 좋아 그러면 그 중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이 중에 뭐가 제일 낫겠네. 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알아야겠죠. 앞에서 제가 템베거 공략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준을 말씀드렸죠. 기준을. 그 기준이 결국 뭐냐 하면 무엇을 어떻게 봐야지 템베거를 고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거래량을 보고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리포트를 고를 때에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시느라고 좀 지루하시고 그러신 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 시청자 모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 사은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되게 좀 그 의미 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또 그리고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이제 1년차 의사예요. 1년차 의사. 그리고 만약에 이제 20년차 의사가 있어요. 자, 1년차 의사가 지식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차 의사가 만약에 어떤 환자를 봤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내가 이 환자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지? 혹시 내가 이 환자한테 뭐 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20년 차 된 그런 의사라면 어떻겠습니까? 환자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딱 혈색만 딱 보고도 알죠. 그렇죠? 아, 이 환자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라는 부분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시거나 기업을 보실 때에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을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좀 아쉬운데 뭐 나름대로 다 이제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 비법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모든 분들께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시면은 여기서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주식 투자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 한눈에 추세를 파악하는 법. 이게 뭐 다른 책들이나 기법서에서 보면은 첫 장에는 되게 그냥 뭐 주구절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은 첫 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호합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 호구되지 않는 법. 호구만 되지 않아도 주식 투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결국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부분인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누군가 이제 술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죠. 어떤 주식 사봐 막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턱대고 살 수 있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일각만 딱 보셔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반박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주식을 갖다 사도 될지 혹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가져가도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월간 차트 하나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시세를 갖다 한 번에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비법서에서 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그 방법을 보시면 아, 이 주식이 지금 어떤 단계에 해당이 되고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전략을 갖다가 가져가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 책의 일과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입니다. 네, 이렇게 쏟아지는 리포트 홍수 속에서 가장 좋은 리포트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베리 공략법이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리포트 공략법이라고 하는데요. 차트 위에 나침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법, 비법 자료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제가 사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생은 원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사실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두려워서 고수익을 놓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리스크는 좀 적게 하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다라는 소문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전문가님, 솔직히 저는 이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래요? 네. 가능하죠. 어떻게 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네.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르는 쪽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이 더 안전할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르는 곳만 쫓다 보면 사실 손해를 볼 확률도 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기법이 이제 이 기법을 제가 이제 몇 분들께 알려드렸을 때 이 기법을 갖다가 배우고 난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절이 없어졌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간단해요. 손절하지 않을 자리에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통 살 때 보통 어떻습니까? 막 가는 주식을 누군가가 뭐 사세요, 사세요 막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막 오르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더 주고 사야 됩니다. 더 비싸게 그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급락주 스윙 투자라고 그래서 급락주 말 그대로 이제 하락하는 주식을 갖다가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위험 고수익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타점, 그 맥점을 갖다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법서 15강에 보시면 공포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이게 이제 워렌 버핏 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오르는 주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온 주식, 그리고 이제 혹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악재 없이 급락하는 주식, 그런 주식을 사는 걸 낙주 매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HLB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이 처음에 포착이 된 거는 사실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따라 못 샀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 급락합니다. 이런 시점인 거예요. 자, 애매하게 하락하는 주식을 급락할 때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매하게 하락할 때 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비법을 알게 되시면은 애매하게 하락할 때는 안 사게 돼요. 이때는 그냥 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그리고 메모를 하고 그리고 이런 주식이 급락할 때 결국 투매가 나올 때 사는 거죠. 이런 시점. 그래서 결국은 한 2개월 만에 100%가 넘는 수익을 갖다가 안겨주는 종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작년부터 해서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 주식도 보시면 예, 어떻습니까? 애매하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급락할 때가 나오는 거죠. 50만 원, 지금은 이제 액면분할해서 10만 원대지만 50만 원부터 한 70만 원까지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예, 26.2%. 공부방에서도 보시면 이제 250분 넘게 이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주식이 애매하게 하락할 때는 그냥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식이 급락할 때 사는 겁니다. 그런 때가 리스크가 적고 기대 수익은 큰 시기입니다. 내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생각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르는 주식을 막 내가 쫓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너무나도 속상한 경험 했다 하시는 분들은 급락주, 스윙법 이 6글자와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만 있다고 한다면 리스크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적의 기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로켓 배송 히든 종목이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의 방향타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히든 종목 힌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의 로켓 배송 히든 종목 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상승 가자! 개인 관련주 들고 와주셨는데요. 과연 상한가를 넘어서 텐베거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개인 관련주 들고 와 주셨는데요. 네. 아까 포착주 5개 중에 사실 3가지 종목이 다 개인주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또 첫 출연이시니만큼 히든 종목을 2개를 준비해 주셨다 하니까 그 3개 중에 2개가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제가?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까? 그러면 그 2개 종목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뭐 게임 관련주, 우리가 게임 관련주로 갖다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전에 재임을 했던 그런 2017년부터 20년까지 봤을 때 처음에는 주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2018년, 19년 미국 증시는 그나마 그래도 박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 중국 증시 박살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인 거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미국과 중국이 다시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무역 전쟁을 한다면 과연 어떤 업종이 비켜갈 수 있을까? 반도체가 비켜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박살났습니다. 네. 자동차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대부분 굴뚝주들도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그 파고를 넘어선 거 간단하죠. 그런 관세, 터무니없는 관세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기 침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 그래도 그나마 피해갈 수 있는 업종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은 게임주하고 그리고 일부 바이오였습니다. 물론 제가 맨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알테오젠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알테오젠은 또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싼 수준은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임주는 그래도 비교적 시세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이 종목 좀 아실 것 같아요. 글로벌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퍼스트 디센던트. 여러분 이 게임 해보셨나요?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임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우리 그 게임의 전통적인 강자가 아니고 불모지라고 하는데 루트 슈터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 뭐 그런 게임 장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아시아에서 익숙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서구 쪽,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태리 뭐 그런 쪽에서 되게 인기가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신기록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출시 6일 만에 최다 동접자, 동시 접속자 26만 명을 갖다가 기록을 하면서 또 그리고 더군다나 커뮤니티에서 각종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이 아니고 이 게임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실 지금 그 게임 회사들이 잘 되는 회사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회사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여러분들 혹시 뭐 아시겠지만 넥슨이라는 회사입니다. 넥슨이라는 회사. 근데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죠. 근데 넥슨의 개발사, 넥슨 게임즈. 이 넥슨이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는데 거기에 천병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배거 시그널이 나왔는데 음봉으로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건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수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보시면은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종목을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주식이란 게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주식을 한번 일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담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 땡땡땡. 실적 효과와 인도 진출 기대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 진출. 인도가 또 인구가 또 막강하잖아요.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을 보시면 지금 이제 작년까지 매출이 1,600억인데 지금 이제 올해가 3,000억. 그러니까 급격하게 지금 2배 정도 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손실이 500억이었는데 올해는 이익이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황골 탈퇴를 갖다 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인도 진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효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지금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한번 빵 떴었어요. 처음에 이 게임을 갖다가 최근에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이 주가가 되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주식인데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고 제가 또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아마 8월 좀 무더운 8월이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의 어떤 휴가비를 지원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히든 종목의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모두 알려주셨는데요. 너무나도 또 감질나게 종목명은 감춰주셨습니다. 당연히 히든 때문이겠죠.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배송 지금 출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배송 꼼꼼하게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 예측이 필수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 포착주 5가지 종목 중 알테오젠과 제주반도체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로켓 배송 종목이겠죠. 당연히 이 개인 관련주 2개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 2가지 종목 과연 10배거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단 10분만 투자해서 10배거를 이뤄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리스크는 또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히든 종목은 물론이고요. 비법 자료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